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6단원의 주제 3,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에 대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단어는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라는 굉장히 거창한 제목을 달고 있지만 사실상 뭐냐면은 어떤 권리가 충돌했을 때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할 것이냐 혹은 공동체가 지키는 가치를 소중하게 여길 것이냐, 이 둘 중에 이제 어떤 입장이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정답이 있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개인의 자유도 소중하고 공동체의 가치도 소중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간은 이 둘 중에 뭐가 소중하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시간은 아니고요. 이 각각 개인의 자유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 있고 공동체의 가치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롭게 이룰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이번 시간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일단은 PPT로 먼저 인트로를 해볼게요. 저는 이 PPT 만들 때 이게 제가 만든 건데,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가치가 충돌하는 사례가 어떤 게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사례가 이 코로나 때의 정부의 규제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피부에 와닿진 않지만,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영상을 좀 보고 여기서 충돌하는 가치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는 하루 종일 어디에서나 마스크를 써야 하고 어딜 가나 방문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누군가와 접촉을 하는 일 자체가 위험이 되어버린 상황이죠. 가족도 친구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1년, 사회적 거리두기도 그만큼 이어져 왔지만 여전히 적응이 어려운 건 우리의 기본권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염병 대유행의 상황 속에서 기본권은 어디까지 제한될 수 있을지 양소연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저녁 어느 호프집. 불금은 이미 옛말이 된 지 오래고 7시를 넘겨서야 첫 손님이 들었습니다. 겨우겨우 8테이블을 받았는데 벌써 9시, 문 닫을 시간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한 250, 60만 원 됩니다.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그런데 오늘은 25만 6,900원이니까 코로나19 1차 대유행이 그럭저럭 잡혀가던 작년 봄, 반토막 났던 매출도 회복되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호프집 성수기인 8월에 2차 대유행, 연말을 앞두고 또 3차 대유행. 코로나 유행 전 5,800만 원에 달하던 12월 매출은 딱 1년 만에 350만 원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1,000만 원 가까운 임대료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일어설만 하면 그때마다 주저앉으면서 꼬박 한 해를 보낸 겁니다. 종신보험을 16년 동안 본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약을 해서 10월 달에 임대료 2달치를 제가 냈고요. 현재도 임대료 2달치가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견디다 못한 한 씨는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별다른 보상 규정 없이 가게 문을 마음대로 열지 못하게 해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는 게 한 씨의 주장입니다. 방역 수칙과 준수를 하며 코로나 확산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왔지만 돌아오는 건 영업권과 생존권 위협뿐이었습니다. 손님이 테이블에 앉을 수 없었던 카페들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한동안 문도 못 열었던 코인 노래방, 또 헬스장과 필라테스 등 체육시설 운영자들도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네, 영상 일단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영상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은 결국에는 코로나라는 저 감염병이 이제 창궐을 하면서 정부에서는 이제 영업에 규제를 뒀잖아요. 대표적으로 지금 처음 사례에 나왔던 게 호프집이죠. 그래서 10시 이후에는 영업을 금지했었고, 뭐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영업을 못하거나, 뭐 코인 노래방도 마찬가지고, 이런 이제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자영업자 개인들에 대해서는 자기가 자기 업장에서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권을 이제 침해를 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안전이라는 가치와 그 다음에 내가 나의 사업장에서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가치가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를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상태에서 지금 두 가지 찬성과 반대 입장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방금 전에 이제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규제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입장이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배우게 되는 각각의 입장을 대변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아까 나왔던 코로나19 관련 규제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염병의 위험이 있으니까 그거를 보호를 해줘야 된다라는 입장, 그리고 개인의 놀거나 운동할 자유 혹은 영업할 자유보다는 감염병을 막아서 생명권을 지키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개인의 자유권이 소중하다, 영업을 하고 운동을 하고 하는 자유권이 소중하다, 그리고 자유를 보장하면서 방역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냐라고 주장하는 입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가지의 부딪힌 입장이 바로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되는 자유주의와 그 다음에 공동체주의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눈치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자유주의라는 거는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공동체주의는 공동체 전체의 어떤 가치,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학습지로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공동체주의부터 한번 봅시다. 공동체주의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동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그럼 왜 공동체를 소중하게 생각을 하냐? PPT로 한번 볼게요. 왜 공동체를 소중하게 생각하냐면요. 우리가 아주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공동체를 이제 지나게 돼요. 대표적으로 학교, 그 다음에 또래 집단, 그리고 뭐 이런 가족, 이런 다양한 공동체들을 지나면서 우리는 이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가치를 학습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성인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에서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의미를 갖는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공동체주의는 이 정의를 이제 보면은 인간의 삶에서 공동체가 가지는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은 공동체의 영향을 받으면서 소속감과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존재다. 그래서 이거에 이제 예시를 뭘로 들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여러분 그 예전에 올해 개봉했었던 애니메이션 엘리멘탈 혹시 보셨나요? 엘리멘탈을 보시게 되면은 거기 주인공 엠버라는 친구가 나오는데 이 친구의 이제 생각을 생각해 보면 돼요. 얘는 사실은 그 영화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뭐 만들기에 이제 재주가 있단 말이에요. 유리공예 같은 거. 근데 얘는 그걸 진로로 삼고 싶지 않아요. 자기 가족이 하는 마트를 계속 운영하고 싶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엠버의 아버지가 나는 네가 커서 이 마트를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죠. 이런 엠버처럼 개인은 독립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공동체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신의 정체감을 형성해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공동체주의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더더욱 공동체는 소중한 것이 되겠죠. 왜냐면 내가 공동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공동체주의에서 생각하는 잘 사는 것, 무엇이 잘 사는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공동체주의는 공동체 생활에 참여하고 발전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주는 것. 그러니까 개인이 사회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인들이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동체 문제에 참여를 함으로써 그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주의에서 정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공동선을 실현하는 것이에요. 공동선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좋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동선, 공동체에게 좋은 것을 실현하는 것, 그것을 공동선의 실현이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동선이라는 건 뭘까? 정치에 참여하는 거겠죠? 자기 목소리를 내고 이런 것을 실천하는 삶이 좋은 삶이고 그것이 곧 정의라고 보는 게 공동체주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주의에서 바라보는 공동체란 건 뭐냐면은 개인에게 도덕성과 정체성을 부여하는 목적이 돼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말하는 이 목적이라는 거는 개인주의에서의 수단이랑 이제 반대말이 되는 건데요. 여기서 이 목적이라는 거는 그 자체로서 의미를 갖냐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공동체라는 것은 그 존재 자체로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개인에게 어떤 좋은 것을 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게 공동체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공동체는 개인에게 공동체의 가치를 내면화시킵니다. 마치 아까 엘리멘탈에서 아버지가 엠버에게 너가 마트를 물려봤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자기가 가치롭다고 생각하는 것을 계속 개인에게 내면화하는 것이 공동체의 성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점은 집단, 공동체의 이익만을 중요시하게 생각할 경우에 이게 이제 전체주의로 변질된다. 전체주의가 뭔지는 앞에서 배웠을 것이죠. 전체를 위해서 개인을 희생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훼손될 수 있다. 그게 이제 공동체주의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공동체의 가치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개인들의 자유를 소홀하게 생각할 수 있다. 뭐 그런 게 공동체주의의 문제점이 될 수가 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자유주의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할게요.